요즘 보면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당뇨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전문가에 따라 누군 좋다고 하고 누군 나쁘다 하고 이거 참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당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에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해 극찬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혈당이 좋아지고 피곤함이 많이 줄어들었다, 피부가 좋아졌다 등등 비타민C를 먹고 건강해졌다며 극찬을 하는 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당뇨에 좋다는 비타민C를 3개월 동안 매일 먹어보았는데요. 3개월 동안 먹어보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귤과 같은 과일이나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뇌 기능, 피부 건강,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피부 미용 측면에서는 강력한 항산화제 중의 하나로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혈관과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콜라겐의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비타민C의 하루 섭취량은 100mg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많은데요. 비타민C의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인 100mg보다 10배에서 200배 더 많은 양을 주사로 투여하거나 보충제로 먹는 방법을 메가도스라고 합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강조하는 분 중에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신 이왕재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왕재 박사님은 하루 3번 비타민C를 드신다고 합니다. 한 영상을 보니 4000mg을 식전마다 드신다고 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으론 충분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왕재 박사님은 비타민C 메가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장 건강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항암, 혈관 건강 개선, 치매 예방 등을 꼽습니다. 저는 아침과 저녁에 비타민C 3000mg씩 총 6000m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 번에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C 섭취를 하고 6시간 정도 후 줄어들기 시작하고 12시간 후에는 원래의 농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눠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루 3번씩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저는 아침, 저녁에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의 비타민C 수치가 건강한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당뇨 환자의 경우 식사를 통한 비타민C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비타민C는 과일에 많이 있지만 당뇨 환자가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에 비해 비타민C가 소변으로 더 빠르게 배출되며 보다 쉽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 더 많은 비타민C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마치 아르기닌처럼 산화질소의 생성을 늘려서 혈행을 개선하고 당의 세포 유입을 늘립니다. 췌장에서 당화 인슐린의 생성을 줄여서 정상적인 인슐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사를 통해 비타민C를 잘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I형 당뇨의 발병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C가 당뇨인에게 많이 결핍된다고 하니 섭취에 더 신경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자주 챙겨 먹는 분들의 실제 사례를 제가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효과가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비타민C 메가도스를 직접 해보고 여러 건강상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동안 비타민C를 매일 6000mg씩 먹은 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꾸준히 비타민C를 먹었고 지난 3월 25일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당화혈색소 5.7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검사에서는 6.0이었는데 드디어 5점대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고 비타민C 때문에 당화혈 색소가 좋아졌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챙겨 먹은 것도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점은 피곤함이 많이 줄었다는 것인데요. 피곤함이 줄어드니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서 혈당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 운동량이 늘고 확실히 혈당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혈당이 좋아지니 눈도 굉장히 맑아졌고요. 그리고 혈관 건강도 좋아진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평소에 음식을 먹고 고혈당을 찍게 되면 가끔씩 팔, 다리가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운동도 열심히 해주면서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비타민C를 함께 먹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릿한 느낌이 많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연속 혈당기로 3개월 동안의 혈당 변화를 보면 고혈당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아침, 저녁에 먹고 있는데 먹고 난 후부터 식후 혈당이 조금 더 건강하게 나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비타민C를 먹기만 한다고 저절로 혈당이 낮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주면 조금 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 운동과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는 당뇨인이라면 먹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만 먹고서 혈당이 낮아지길 바란다면 안 드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정보를 보면 비타민C를 하루 1000mg 이상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개인에 따라서 삼투성 설사, 위장장애, 구토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섭취 시에는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투석을 하는 경우, 위장관 기능이 약해진 경우라면 1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속이 쓰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럴 땐 양을 좀 줄여 나눠서 먹으면 속도 쓰리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루형을 먹고 속이 쓰리다면 알약형으로 드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C를 처음 드시는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 점점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비타민C를 꾸준히 먹으면서 혈당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만 먹고서 혈당이 좋아지길 바라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요. 당뇨인이라면 운동과 식단은 필수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비타민C를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2번 복용해서 3번 복용으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잘 맞기도 하고 가격도 큰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3번씩 복용해보고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혈당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